대표님 지금 식물공장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얼마 투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걸로 따져서 토지, 건물 뭐 이런 걸 다 매입한 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식물공장을 하기 위해서 뭐 6억이 됐던 8억이 됐던 투자를 해놓고 월 벌어가는 게 너무 적으면은 누구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특화된 곳에 팔 수 있는 것도 찾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를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락동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파트도 찾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이용한 식물 공장들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예,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여지껏 잘 견디시고 어떻게 잘 하셨어요? 예, 다행히 폭우나 폭염에 우리 식물 공장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왔어요. 하여간 비에 피해를 안 본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고 폭염에 하여간 온도 유지나 뭐 이런 거 잘 돼서 식물 공장은 이제 거의 이 환경에 맞는 컨트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식물만 잘 키우고 잘 팔 수 있으면은 훌륭한 식물 공장으로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식물공장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얼마 투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걸로 따져서 토지, 건물 뭐 이런 걸 다 매입한 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앞으로 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구건물을 사가지고 그 구건물을 다 개조를 하고 또 구매하는 가격이 있고 그러니까 비싸게 든 거고 일반 농지에다가 우리가 그 허가를 내지 않는 동식물 재배사 6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계해놓은 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서 한 6억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짓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하게 되면 6억 내외 선에서 지금 제가 운영하는 만큼의 생산량을 낼 수 있는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거죠. 뭐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말하지만은 건물 다 있고 안에 시설 비용만 평당 50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뭐 거의 300만 원 선 뭐 그 정도까지 줄여놨기 때문에 반 이하로 줄여놓은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이래저래 식물공장 관련돼서 문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도 여러 차례 진행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표님 옆에서 찾아뵙고 이러면서 또 많이 느끼지만 식물공장이 왜 어려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특히 이제 배지경을 이용해 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질문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확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즉 식물 공장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감안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모르고 그냥 뭐 돈 넣으면은 식물 공장이 뚝딱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식물 공장 특히 저처럼 배지를 이용해서 식물 공장을 하는 것이 왜 힘든가?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배지경에 대한 데이터만 없으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식물 공장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훌륭하게 있지 않습니다. LED를 이용해 가지고 식물 공장을 해야 되는 게 옳으냐에 대한 답을 누구도 정리해 놓지 아직 않았습니다. 또 어떤 등을 얼만큼 해야 합리적이고 좋은 건지에 대한 지식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정리되거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되고 어떤 걸 믿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들 누구나 고민을 할 거예요.
나 역시도 이제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 공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빚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을 하고 했냐. 처음 시작할 때는 빚만을 갖고 이 6개월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식물을 키워보고 하니까 되더라 해서 이걸 걸어서 키워봤는데, 자, 이제 이 식물 등에서 나오는 파장에 의해서 정말로 식물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장에 빛을 줘야만 어떤 식물이 잘 된다, 어떤 식물은 안 된다, 또 어떤 룩스에 빛을 줘야 뭐 상추는 잘 되고 또 뭐 바질은 안 되고 뭐 이런 데이터도 실제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식물 공장을 하는데 다 큰 문제점이죠.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제가 그거를 다 통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저도 식물 공장을 해서 2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 단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LED 등에서 될 수 있는 식물들을 늘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다행히 이제 뭐 처음부터 시작했던 바질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 번의 그 고비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거의 최상의 기술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제는 키울 수 있게 됐었어요. 이제 바질에 대한 예를 잠시 얘기를 드린다면은 제가 여지껏 한 식물을 아무리 못 키워도 40, 50개 이상은 키워봤을 텐데 바질만큼 병과 균이 많은 거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특히나 발아에서 어렸을 때 그때까지 오는 병은 바질이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하면서 바질을 몇 번을 죽여가지고 전부를 다 갈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취약점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줘요. 또 발화율도 괜찮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생산량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류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바질을 선호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만한 사이즈를 예전 동영상에는 이렇게 키우는 데까지 제가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최적화돼서 이게 25일에서 30일이면은 이 정도의 식물을 키워냅니다. 아마 뭐 이게 좀 과실인지 몰라도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씨앗을 뿌려서부터입니다. 정식 후가 아니라 뿌려서부터 이렇게 만드는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산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얼마나 팔아낼 수 있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저는 택한 거를 이런 식으로 선물 세트 가정에서 어디나 놓고 마음의 위안도 되고 여기서 바질 차를 해먹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저는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을 하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누가 다 해놓고 나는 그거 하겠다. 그거는 좀 넌센스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바질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제가 앞으로 더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미니 바이올렛 또 이런 형태로 나가볼 거예요. 그래서 미니 바이올렛도 아주 훌륭한 식물 공장 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올렛도 이제 상품화가 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바이올렛 사이즈가 9cm나 10cm의 미니 바이올렛을 키우는데 저는 작게 키워서 이런 트레이에 놓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잘 된다 그러면은 식물 공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질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훨씬 더 제가 자신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로 요건 딜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딜도 키워가지고 요런 모습을 만드는데 바질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누군가 식물 공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런 노력이 있어야 또 이런 열정이 있어야 식물 공장이 되는 거지.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거는 옳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식물 공장도 농사예요. 식물 공장이라고 이게 농사가 아니고 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도 여기에 들어가는 흙의 성분이 어떻게 100% 똑같겠어요. 당연히 틀리니까 변화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료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병도 올 수 있고 충도 올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관심 갖고 하는 일은 농부가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단지 식물 공장이 좋은 이유는 좋은 환경, 좋은 데서 1년 365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식물 공장이 갖는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농사를 좀 열악하지 않고 올해처럼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하우스 안에서나 노지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누가 일을 하겠어요?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죠. 젊은이가 안 한다 그러면 이 나라의 농업은 어떻게 보면 암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농업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식물 공장의 답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로서도 굉장히 큰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찾아보려고 오늘도 저는 이 식물 공장에 와서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수없이 하고 살아요. 근데 즐겁습니다. 단지 그거에 조금 갈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그 인컴이 그것이 좀 같이 맞아 떨어지면 참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곧 될 것 같다라는 충분한 자신이 이제 생겨가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좀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요번에 고추잎을 해볼 거예요. 혈당을 조절하는 또 다이어트에 좋은 고추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고추잎을 식물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거를 보급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가 또 궁금하신 분이 식물 공장을 한다면 최소한 제가 팜스쿨을 통해서 내보냈던 유튜브의 내용들을 충분히 보시고 궁금한 점들을 체크를 하고 또 제가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내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의 식물 공장은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 조사하고 알아보고 오셔야 말씀을 할 때나 교육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어요. 예.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팔로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개통출하 하듯이 그렇게 판매하는 팔로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공장은 또 특히나 또 그런 특징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저것 다 테스트 해보시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걸 경험치에 의한 거를 이제 다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키우는 건 사실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바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식물 공장이 가장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질, 그 다음에 미니 당근. 그런데 바질 같은 경우를 여기로 다 심어가지고 분화로 낼 수만 있으면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가락동 시장에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장 구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말고 조금 더 열정적이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도 이제는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바질 재배법을 제가 지금 찾고 거의 찾아진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은 정말 바질 하나를 수확을 해가지고 가락동 시장에만 내고도 식물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바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꽃순잎도 될 것 같고 이런 뭐 딜 같은 것도 될 것 같고 허브류들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이용한 허브류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는 조금 더 접근이 단지 이유는 적어지겠죠. 근데 식물 공장을 하기 위해서 뭐 6억이 됐던 8억이 됐던 투자를 해놓고 월 벌어가는 게 너무 적으면은 누구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특화된 곳에 팔 수 있는 것도 찾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를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락동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파트도 찾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이용한 식물 공장들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굳이 유통을 누군가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가락동 시장에만 내놓고 그렇게 해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는 저희가 교육을 더워서도 못했잖아요. 예. 천반함 보고 나면 교육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예. 여기가 좀 이제 아무래도 공장 특성상 좀 더운 공간이다 보니까 못했었는데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한번 그러시죠. 예, 예. 그 가끔 저도 유튜브 봐서 그 댓글을 보면은 그 교육 참가하고 싶다는 분들이 최근에까지도 계속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잡는 거 좋고요. 오실 때는 하여간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시면 내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세요. 최근에 제가 저한테 아주 간곡히 상담을 부탁해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대 건축회사의 이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그 한 시간 동안에 그분은 정말 공부를 해갖고 와서 그런지 많은 답을 갖고 가셨거든요. 그렇듯이 공부를 해야 압니다. 최소한 제가 좀 요목요목 찍어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식물 공장인 파메잇을 들렸다 오세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키우고 있고 어떤 식물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뭐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내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파메잇 또 우리 식물 공장으로 몇 개 회사들이 더 있고 그런 데 가서 실상을 좀 보고 그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오면은 저한테 교육받을 때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예, 하여간 오늘은 짧게 요 정도 얘기하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확립이 되면은 다시 한번 유튜브를 찍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